이 경기 변동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 말 빠르진 않죠? 지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자, 순환적 변동이 있어요. 어떤 변동이 있다? 순환적 변동이 있어요. 자, 순환적 변동이 있고 계절적 변동이라고 했죠? 계절적 변동이 있고, 그죠? 자, 우리가 추세적 변동이라 쓰기도 합니다. 이걸 추세적 변동이라 쓰기도 하고, 이걸 다름으로 장기적 변동이라 써요. 장기적 변동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무작위 변동이 있습니다. 이 무작위 변동이 있어요. 그죠? 무작위 변동을 다름으로 불규칙적 변동이라 씁니다.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씁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종류인데 순환적 변도 있고 계절적 변도 있고 추세적 변도 있고 무작위 변동으로 나누는데, 요거 세 개를 비순환적 변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세 가지를 뭐다? 비순환적 변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름을 묶어서 이거는 순환적 변동입니까? 비순환적 변동입니까?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종류를 한번 봤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경기 변동은 한번 보겠습니다. 두째 줄에 순환적 변동 있죠? 이 장기적 변동 여기 있잖아. 추세적 변동 같은 말이고,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까? 무작위 변동을 불규칙적 변동, 이 네 가로 혼합하여 나누어진다라고 됐죠. 자, 우리 순환적 변동이라고 있는데 한 장 넘겨볼래요? 자, 순환적 변동인데, 자, 순환적 변동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내가 간단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경기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추세선. 이 경기 추세선을 기점으로 본다면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경기 추세선을 본다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추세선을 기점으로 본다면, 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 씁니다. 가장 낮은 점을 저점, 가장 높은 점을 정상이 되는 점에서 정점 이렇게 씁니다.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부르고요. 되겠죠. 한 바퀴 도는 것을 주기라 씁니다. 자, 이 주기는 어디부터 돌아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도 주기가 됩니다. 자, 출발점에서 출발점까지 한 바퀴 도는 것을 주기. 자, 저점에서 저점까지 돌아도 되고 정점에서 정점까지 돌아도 되겠죠.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를 우리가 진폭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진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추세선 아래에 있는 시장을 하향시장이라 씁니다. 무슨 시장? 하향시장. 저점을 통과하면 회복시장이 되고, 올라가면 상향이란 시장이 되고, 다시 정점은 후퇴시장이 되어요. 다시 하향시장. 저점 통과하면 회복, 이렇게 돈다 해서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돈다. 이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자, 순환적 변동이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순환적 변동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이걸 순서로 반복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 말을 씁니다. 이걸 4개 국면이라 써놨죠. 그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 씁니다. 무슨 국면? 확장 국면. 이걸 뭐다? 수축 국면이라 써놨죠. 요거는 수축되는 국면, 이거는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확장은요, 회복과 상향을 확장 국면, 후퇴와 하향을 합쳐서 수축되는 국면이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순환적 변동도 있고 계절적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 있고 무작위 변동 있겠죠. 자, 그러면 장기적 변동은 50년이라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새로운 추세가 바뀐다, 그것만 줄 것입니다. 50년 그 이상 기간으로 측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것만 보시고, 자, 계절적 변동 뭡니다?
1년을 단위로 인해서 여기 반복이란 말이 있습니까? 어떤 걸 넣는다? 반복. 지문의 반복. 또는 문제점은 정기적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규칙적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찍었어요. 일단 계절적 변동이. 자, 여기 포인트는 반복이란 글자 두 자만 찍으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변동. 이를 여름철 음료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지가 방학 동안에 대학가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요거는 뭐 시험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한다? 대학가 주변에, 자, 겨울 방학과 졸업을 주기로 몇 년 겨울에 대학가 주변에 공실이 발생한다면 이게 반복돼야 한대요.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 씁니다. 자,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여름에 해운대 가면 뭐다? 여름 되면 인파가 많이 모이겠죠. 이게 반복된다면 계절적 변동이고, 자, 봄과 가을에 이사가 빈번했죠, 옛날에. 그죠? 이것이 반복된다. 또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이건 계절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무작위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하는, 그죠? 자, 비주기적 경기 변동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지진이나 홍수, 자연재해, 정부 갑자기 정책 변화에서 정책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뭐가 시험 나온다? 정책. 자, 정책 이렇게 시험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831 대책으로 인하여. 자, 831 대책으로 인하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대책자가 붙으면 뭡니까? 정책이란 뜻입니다. 자, 9.13 대책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답은 무작위 변동이 된다. 되겠죠? 그러면 대책이란 글자가 나오면 다 정책과 관계 있는 것은 다 무작위 변동과 연관성이 있다 보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내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자, 경기 변동은 여기는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으로 나눴죠. 여기 불규칙이라 쓰면 똑같은 말이에요. 무작위나 불규칙 같은 말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량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계절적 변동 찾아라 했습니까? 뭐 찾는다? 계절적. 자, 가격 거품으로 건축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까? 그렇죠? 건축량이 급격히 증가했잖아. 이게 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거품으로 건축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니까 이건 계절적 변동과 관계없죠? 이거는 뭐 된다? 관계없고. 근데 일시적 부동산 완화란 말이 있습니까? 규제는 정책이 아니에요. 규제는 정책이 아니에요. 규제 완화 강화 놈 다 정책이에요. 정책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무작위 변동입니다. 3번은 건축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 저점이 나왔네. 정점 저점은 순환적 변동 설명입니다. 이해됐죠? 자, 경제 성장 허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했습니까? 지속적이니까 이것도 뭐 된다? 뭐와 관계 있어요?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자, 5번 해보겠습니다. 12년 말에 건축 허용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 여기 반복이란 글자 있어 없어요? 이거 찾는 겁니다. 반복이 등장하면 뭐다? 계절적 변동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자, 이 포인트 글자는 반드시 주니까 되겠죠. 자, 밑에 측정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 지표 있는데 위에 의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이니까 부동산에는 경기 변동, 부동산 상승 하락 국면을 강조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 밑줄 긋습니다. 부동산 경기 가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말해요. 그거 줄 긋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물으면 이때 부동산은 주택 경기를 말합니다. 이 협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협의 강의 외우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경기 하면 뭐다? 주거용인데 어떤 거다? 건축 경기, 주거용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걸 협의. 상공을 보면 광의, 토지까지 넣으면 최강의다 이런 말을 적어놨을 거예요.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 뭐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뭐라고? 여기서 경제로에서 부동산은 뭐를 만다? 주택을 만다. 이거를 갖고 가라고요. 이 자체를 묻지는 않거든요.
자, 측정 지표 세 가지 있어요. 3대 측정 지표 한 장 넘깁니다. 있습니다. 3대 측정. 건축 양이 있습니까? 건축 양이 있겠죠. 그 위에 한번 볼래요? 건축 양을 봤을 때, 자, 선행 지표 있고 동행 지표 있고 후행 지표 있습니까? 표 있죠. 선행 지표는 허가량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양? 허가량. 그렇죠? 허가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허가량. 허가. 자, 동행량은 자, 건축량이라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건축량. 자, 후행은 완공량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량은 공급지표는 허가량을 주고 측정하는데 2번만 읽어보세요. 2번 줄 것입니다. 2번에 허가량을 알면 경기 구민을 예측할 수 있고, 허가량은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2번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과 가입하시고. 2번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거래량. 타이틀 보고 치우세요. 거기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시험과 관계없는 용어 적어놨습니다. 읽지 마세요. 세 번째, 자,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첫째 줄만 적었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됐습니까? 줄 긋고, 이게 일반적으로 줄 긋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지면 틀린 지문이다라고 밑에 해설을 해놨네. 되겠죠?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조심합니다. 일반적으로 붙었을 때만 맞고 일반적으로 빠지고 말하면 틀린 지문이다. 자, 그거 한문 남았고요. 자, 경기 특징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뭐예요?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적, 지역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되겠죠? 자, 2번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 변동에서 변동주가 2배 정도 깁니다. 누가 2배입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2배 깁니다. 왜 2배 길다 하는가 하면 일로 잠깐 한번 볼래요?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읽어볼래요? 자, 주글라가 있으면 주글라, 키친이란 파동이 있어요. 키친 파동, 키친이란 파동이 있습니다. 키친 파동도 있고 주글라 파동도 있습니다. 주글라. 알겠죠? 자, 그럼 키친도 있고 주글라 있고, 그죠? 있겠죠? 자, 콘드라티 F도 있습니다. 콘드라티 F라고 있습니다. F.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쿠저네처도 있어요. 쿠저네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일반 경기, 일반은 전체 경기를 일반 경기라 씁니다. 전체 경기가 뭐다? 일반 경기라 씁니다. 자, 일반 경기에서 가장 주순환이 요겁니다. 무슨 순환? 주순환. 일반 경기에서 주글라 파동이 가장 주순환이 되는데, 얘들은 뭐다? 우리 세탁기 같은 거 사면 8에서 한 10년 정도 쓰면 더 이상 소리 나서 못 써요. 설비를 바꿔야 되는 시점을 우리가 8에서 10년, 이걸 설비 투자 시점이라 씁니다.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40개월이고요. 요거는 20년이고요. 요거는 뭐다? 50년에서 한 60년 됩니다. 이 사이에 있어요. 요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자, 건축 경기를 말하는데 얘는 뭐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센. 17에서 18년 됩니다. 얘는 자, 주택 건축 경기가 됩니다. 건축 경기. 여기서 건축기는 주택 건축 경기입니다. 주택에 대한 건축 경기거든. 그러면 이 한 바퀴를 도는데, 요 도는데 부동산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는데 얼마 걸렸다? 17에서 18년 걸리는데, 동산은 요거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린다? 8에서 10년 걸립니다.
자, 그럼 8에서 10년 정도 걸림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한 바퀴 돌 때 동산은 몇 바퀴 돈다? 두 바퀴 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죽을라하고 부동산기 한생과 비교하면 자, 주기가 누가 더 두 배 정도 길다? 부동산 경기가 죽을라 일반 경기보다 일반 경기가 가장 주순환이거든. 얘보다 몇 배 정도 길다? 두 배 정도 길다. 되겠습니까? 자, 그거를 말하고 있고, 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도 큽니다. 자, 그러면 진폭도 훨씬 더 크겠죠. 그럼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죽을라 파동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저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돌면 정점 있고 저점이 있고 요 호황이고 불황이고 호황이고 여기 후퇴가 되고 여기 불황이 되고 여기 회복되거든요. 다시 호황 그죠? 후퇴 불황 회복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얘 한 바퀴 돌 때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두 바퀴 돌겠죠. 진폭도 당연히 얘가 진폭도 보면 누가 더 커요? 부동산의 진폭이 일반 경기 진폭보다 훨씬 더 크잖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경기 저점하고 정점을 비교한다면 일반 경기 저점은 자 얘하고 얘가 왜 누가 더 훨씬 더 깊습니까? 부동산이 깊고 정점은 누가 훨씬 더 높습니까? 부동산이 높다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비교하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라고 말을 쓰겠죠. 이해됐죠? 자, 그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고 4번을 봐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자, 부문시장이라 습니다. 부문시장. 부문이 뭔가 하면요. 하나의 용도를 부문이라 습니다. 하나의 용도를 뭐다? 부문이라 습니다. 일로 안 볼래요? 일반 경기가 그것도 줄 거였습니다. 기출이 몇 분 됐습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일 수 있습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자, 은행의 입장은 일반 경기 호황이면 자,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상가 막 짓겠죠. 장사 잘 되니까. 장사 잘 되면 공장도 같이 지을까요? 예? 공장도 같이 짓겠죠. 그래서 상업과 공업용 부동산 쪽에 투자를 증가합니다. 여기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와 자, 상공업은 대체로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일치합니다. 자, 그럼 상공업 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간다면 금리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 부담 때문에 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겠죠. 이자 부담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이 주거용 부동산은 반대를 역순환이라 씁니다. 무슨 순환? 역순환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 호황일까요? 불황일까요? 불황이라 씁니다. 이 불황이 된다. 이 말이 됐죠? 만약에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공장 문 닫고 상가 문 닫으니까 공장 증설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남아들겠죠. 그러면 상금리를 이용해서 주택분에 빌려주겠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 호황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 두 개도 정반대가 되겠습니까? 역순환이 된다 라고 말을 쓴다. 여기 기출이 몇 분 되었어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적하는 데부터 줄 것입니다. 상업과 공업용 부동산계는 일반 경기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상업과 공업용은 일반 경기 일치한다. 일치해 줄 거고. 주용 부동산계는 일반 경기가 역순환입니까? 역순환이다. 이거 줄 것입니다.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4번 별표하시고 밑줄 긋고 숙지하시고 5번에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계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주거용 상업용 공을 부분별 형기라 씁니다. 이걸 가중평균치 줄 것입니다. 가중평균치를 산술평균치로 용어를 바꿔 놓으면 틀립니다.
가중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걸 산설 평균으로 잘 바꿔 놓습니다. 자, 6번도 봅니다.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며 경기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 볼래요? 그림상으로 보면 회복은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회복은 아주 천천히 회복이 진행되고 후퇴는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어요. 자, 일로 볼래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했겠죠. 요거를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잘라서 봤더니 오른쪽하고 왼쪽을 비교했더니 어느 쪽이 경사가 심해요? 오른쪽이 경사가 심하죠.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오른쪽 경사가 심하죠. 이걸 우경사. 여기하고 여기하고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이라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경사 비대칭이란 말을 씁니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한다. 짧게 진행한 것을 다른 말로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되겠죠? 자, 7번 또 가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국지로 나타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되겠죠? 자, 그럼 순환적 변동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적 변동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순환적 변동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그림 그리고 시험 노는 것만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그림을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크게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낮은 점을 아까 뭐예요? 저점이라 쓰고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 썼습니다. 가장 높은 점을 정점 이렇게 쓰겠죠. 가장 낮은 점을 저점 이렇게 씁니다. 저점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 추세선 밑으로 오면 이걸 무슨 시장? 하향시장이라고 했죠. 무슨 시장? 하향시장. 하향시장. 자, 통과하면 회복시장 되겠죠. 올라가면 상향시장 되겠습니까? 자, 통과하면 후퇴되는 시장이 되고 다시 내려오면 하향시장 이렇게 돈다 해서 이걸 순환적 변동이라 씁니다. 회복시장이라 씁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추가적으로 안정시장이라는 게 하나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뭐가 플러스 됐다? 안정시장. 이 안정이란 시장은 순서에 들어갔습니까? 순차에서 분류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지금부터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안정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전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안정시장은 순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순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차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 순차에 안정시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4개 국면에 모두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것을 아까 주기라 썼죠? 주기라 씁니다. 주기가 되고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를 진폭이라 했습니다. 진폭. 그래서 진폭이라 했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회복과 상향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장 국면이라 썼죠. 무슨 국면? 확장 국면. 확장 국면이 여기 호황입니다. 무슨 시장? 호황 시장이 되겠죠. 자,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을 지금 말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자, 주거용 부동산이 호황이면 일반 경기는 불황이 되거든. 정반대가 되니까.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호황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가 불황이 되므로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반 경기 불황이 되면 낮겠죠. 이 말이 나오고. 자, 주거용 부동산이 수축 국면이 된다면 이건 주거용입니다. 수축 국면이 되면 이 불황이란 뜻이거든요. 불황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불황이니까 상공업으로 돈이 다 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일로는 자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이럴 때는 자금이 일로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주택분의 자금이 유입된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쓰고요. 공통적 사항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시장은 잘라보겠습니다. 후퇴도 잘라본다면
여기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 여기도 기준 가격 있고 여기도 기준 가격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기준 가격. 다른 데는 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가격이 있고 여기까지는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개사 입장은 팔 사람은 줄 수 있는데 살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이게 이제 노겠죠. 여기 지나가면 기준이 넘어가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매도자, 파는 사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히 자, 물건이 없어서 못 팔겠죠. 그래서 매도자를 중시하겠죠. 기준이 넘어가면 매수자를 중시합니까? 누구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이 말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다? 매수자 중시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시험 잘 나오고요. 중시하고. 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과거는 올라갈 때는 하한선입니까? 상한선 같아요? 올라갈 때는 하한선이죠. 올라갈 때는 과거는 무슨 선? 하한선. 이 빨간 것도 굉장히 거의 이 빨간 것들이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내려올 때는 과거는 상한선일까 하한선일까요? 예? 상한선이 되겠죠. 여기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다? 과거는 뭐다? 상한선. 가격은 상한선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우선 이거 거의 대부분 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묶어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향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향시장에 보시면 하향시장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금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 있으니까 금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겠죠. 높죠. 자, 그럼 소유하는 게 부담이 되겠죠? 금리 부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 타격이 크겠죠. 자, 여기는 뭐 있습니까? 하향은 매수자 중심만 있습니까? 매수자 중심만 있겠죠. 자, 맨 밑에니까 과거의 사례는 상한선만 있습니다. 뭐 된다? 상한선. 이 상한선 줄 거 없고 매수자 중심 요거 줄 거 없습니다. 자, 회복시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회복시장. 회복시장. 자, 회복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장은 그죠? 자, 3번이니까 여기는 금리 높아요, 낮아요? 낮죠. 3번만 줄 건 없어요. 4번 볼래요? 자, 여기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겠죠. 4번 있잖아.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변화한다 해놨잖아. 바뀐다 이 뜻이에요. 변화는. 5번에 볼래요? 기준 가격도 있고 뭐 있습니까? 예? 하한선도 있네. 기준 가격과 하한선 두 개 다 있습니다. 줄 거세요? 5번에 한 장 넘겼습니다. 자, 상량시장 가봅니다. 자, 상량은 거래가 활발합니다. 활발은 어디만 나옵니까? 상량에만 노는 용어입니다. 다른 데는 활발 놓으면 안 됩니다. 거래가 활발한다. 줄 껐고요. 활발해 줄 껐습니까? 활발 그만 줄 껐고요. 자, 이번에 정점이 돌아오면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겠죠. 자, 4번 봅니다. 이거는 매도인만 중시 있습니까? 매도인 중시만 줄 껐고, 상량은 과거의 사례가 줄 껐습니다. 하한선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후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후퇴 시장. 후퇴 시장 금리 높아요, 낮아요? 높죠. 금리 높고. 그거 받으시고 되겠죠. 자, 거기에서 3번 보면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뀝니까?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뀐다. 변환한다 적어놨잖아. 요때 시장. 고급줄 꽂고요. 여기는 기준 가격도 있고 뭐 있습니까? 상한선도 있네. 요것도 줄 거나요. 빨간색이 제일 시험 잘 나와요. 자, 후퇴 시장 하였고요. 되겠죠? 자, 밑에 안정시장이 있습니까? 안정시장. 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와 달리, 그죠? 부동산 경기만 이거 안정시장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안정시장은 4개 국면에 있는 다 존재합니다.
네 개 국면이 다 존재한다. 되겠죠? 존재하기 때문에 3번에 모든 종류의 부동산 안정시장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 주로 위치가 좋고 줄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에 해당합니다. 자, 도심지 줄 걷고 불황에 가는 부동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3번만 좀 봐두시면 되겠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되겠죠. 자, 그렇겠습니까? 그 밑에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5분만 읽어볼게요. 5분 보겠습니다. 자, 후퇴 국면은 매수자 중시하며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후퇴 여기 있습니까? 기준 가격과 뭐다? 상한선. 빨간색이 답으로 뜬다고. 상한선입니까? 하한입니까? 상한인데 하한해가 틀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시험에 답으로 많이 틀리게 줍니다. 되겠죠? 금이지 모형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자, 금이지 모형은 공급의 어떤 시차가 발생을 금이지 모형이라 써요. 금이지 모형. 금이집처럼 생겼어요. 금이집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금이집 모형 이렇게 씁니다. 금이집 모형 이렇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자, 공급은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물건 금방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부동산 못 만들겠죠. 자, 수요는 금방 사겠죠. 탄력적이라 쓰는데, 자, 공급은 즉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안 됩니다. 왜 즉시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적 갭이 존재합니다. 갭이 이렇게 존재한다. 갭이 이렇게 존재한다. 시간적 갭이 존재합니다. 갭이 존재한다. 갭이 존재한다. 갭이 존재한다. 되겠죠? 여기는 안 보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이 있으면 2019년이 금기라 하고 2018년을 전기라 씁니다. 전기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여기에 공사 착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러면 자, 시차가 존재하니까 2019년에 공급량이 왕창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많죠? 자, 그럼 전기의 가격이 금기의 공급량을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초가 그죠?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러면 공사 착공할까요? 안 할까요? 착수 안 하겠죠? 다음 기간은 2020년은 공급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이걸 반복하는 금이집 모형입니다. 자, 그에는 그에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는 시험 넘기 수렴형밖에 놓을 거 없습니다. 뭐 밖에 놓는다? 수렴형밖에 안 나와요. 수렴형만 딱 별표 치면 끝입니다. 공부는. 자, 수렴형은 자,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됩니다. 무엇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됩니까? 탄력성 크면 이거 수렴형이라 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관한 가격 탄력성도 크면 수탄이 공탄보다 하면 수렴형이 됩니다. 이거를 탄력성과 반대되는 게 수요의 기울기 값을 수요의 기울기 절대값이든 그냥 값이든 관계없습니다. 공급의 기울기 값보다 적겠죠. 공급의 기울기 값보다 적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 무슨 관계다? 분모와 분자 바뀌는 것을 역수라 씁니다. 이걸 뭐다? 역수. 자, 그러면 수렴형만 공부하셨다가 반대를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으로 그냥 찍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정리되겠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금이지 모형이 있습니다. 금이지 모형이 있는데, 자, 거기 가정에 보면 2번을 줄 것입니다. 금기가 올립니다.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공급이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2번만 별표합니다. 자, 3번은 금기 생산된 것은 다음 기로 갖고 갈 수 있어야 됩니까? 거의 다 소비해야 됩니까? 거의 다 소비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자, 4번에 수입과 수출을 하자는 것을
폐쇄 경제 시장 알았습니다.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 이 말은 수입과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3번에 보면 1번의 별표 수렴형입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그러면 수렴형.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수렴형 반대가 뭐다? 발산형이 되고 똑같으면 순환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수렴형 그림이고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이 반대가 되니까 발산형. 똑같은 것을 순환형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가 봅니다. 자, 2번 봅니다. 모형평가에서 2번에 거미지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공업에 더 강하게 적용한다. 고출 것입니다. 왜 주거보다 상공업이 더 강하게 적용하는가 하면요, 상공업이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미지 모형은 비탄력적일수록 더 잘 적용됩니다. 강하게 적용됩니다. 이거는 기출된 지문이다. 주택하고 상공업을 비교하면 주택은 양이 많아요. 상업과 공업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상공업이 양이 적기 때문에 비탄력입니다. 비탄력이 잘 적용한다. 강하게 적용하고요. 자, 3번에 봅니까? 거미지 모형은 첫째 줄 마지막에 현재의 시장 임대료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것도 밑줄 긋습니다. 되겠죠?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아래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냈죠. 가격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보다 크다 했습니까? 누가 더 크대요? 수탄이 공탄보다. 그러면 이건 수렴형입니까? 수렴형 맞죠? 균형으로 수렴한다. 1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 탄력 같다 했습니까? 같으면 아까 순환형이라 했죠. 근데 몇 미입니까? 발산형이가 틀렸잖아. 3번은 볼래요? 자, 균형을 이동할 때 정지했습니까? 움직입니까? 정학입니까? 동학입니까? 동학이 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입니다. 자, 네 번째, 가격의 변화도 수요량은 일정한 후에 변합니까?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잖아. 3번과 4번이 바뀌었다고. 그죠?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고요. 5번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반응합니다. 수요는 즉각 반응한다니까 탄력이라고 적어놨잖아. 여기에 수요는 즉각으로 반응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하겠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4번에 하고 5번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바꾸어놨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시간 나실 때 집에서 그 OX 지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거기 무슨 대책 이런 거 써놨죠. 2번에 831, 자 913 대책 적어놨습니까? 정책이니까 이건 뭡니까? 무작위 변동 이거 찍어야 돼요. 그죠? 순환적 변동 이거 틀렸잖아.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